파이썸입니다. 좀비는 한국 좀비가 최고다. 이 파격적인 선언에 동의가 되십니까? 사실 좀비 장르라는 게 워낙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기도 하고 애초에 우리나라 한반도의 전통 도깨비나 괴수가 아니라 서구권에서 건너온 이질적인 카테고리다 보니 이 말에 선뜻 동의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달리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미국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비평 전문 매체 스크린랜트는 아주 도발적인 리뷰를 타전했습니다. 매체는 글로벌 좀비물 왕좌의 주인을 가리는 평론을 통해 미국 할리우드가 천문학적인 자본을 들여 만든 좀비 시리즈보다 대한민국의 제작진이 만든 좀비물이 서사적, 오락적으로 훨씬 더 낫다며 미국 안방극장에 폭탄 선언을 날린 것인데요. 구체적인 사례로는 전 세계 비디오 게임 역사상 최고의 좀비 게임이라는 더 라스트 오브 어스를 미국의 드라마 명가 HBO가 수천억 원의 제작비를 들여 실사화하였는데, 스크린랜트는 이 HBO의 최고 역작이 세상에 나오기 딱 1년 전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교실에서 탄생한 한국 좀비물이 작품성 면에서 완벽하게 우위를 점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스크린랜트가 지목한 그 위대한 K-좀비 마스터피스는 바로 전세계 팬들이 목을 빼고 시즌2 공개를 기다리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인데요. 매체는 두 작품의 흥행 지표를 분석하며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HBO의 더 라스트 오브 어스가 최근 몇 년간 서구권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좀비 드라마라는 데는 이견이 없겠지만, 넷플릭스는 그보다 1년 전에 훨씬 더 뛰어난 장르물을 선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지금 우리 학교는이다. 미국 평론가들은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제작 역량의 결과물인 이 작품이 HBO의 역작보다 캐릭터들의 감정선과 생존 호러의 몰입감 측면에서 훨씬 더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단지 최근 극장가에 개봉한 연상호 감독의 신작 군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좀비 장르는 워낙 호불호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영역이기도 하고, 솔직히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연상호 감독의 필모그래피에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매력적인 명작들도 있는 반면, 아니 감독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라는 탄식이 나오는 아쉬운 작품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봉준호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을 향해서는 정말 열렬한 팬심을 가지고 있지만, 솔직히 제가 연상호 감독의 맹목적인 열혈 팬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바이스톰이 이 피 튀기는 영화 군체와 좀비 서사를 대령한 진짜 본질적인 핵심 이유는 지정학적 한류의 글로벌 패권과 너무나도 밀접한 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른바 좀비 한류인데요. 이게 사실 약간은 어감도 이상하고 기묘하다고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글로벌 자본시장 데이터와 평단을 뒤져보면요, 조선시대의 궁궐을 피로 물들인 드라마 킹덤, 이건 서구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문화적 혁명이었고, 한국형 고속열차라는 폐쇄 공간을 이용해 전세계 1억 관객의 심장을 얼려버린 영화 부산행, 이렇게 두 작품은 이미 글로벌 영화계에서 장르의 공식을 새롭게 정립한 세계적인 마스터피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좀비 콘텐츠를 K-팝이나 K-드라마를 능가하는 독립된 하나의 메이저 한류 범주로 승격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전 세계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위대한 한국 좀비 장르의 역습은요, 단순히 방구석 넷플릭스 스트리밍 마켓에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 극장가들의 닫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박스오피스 돈줄을 통째로 지배하는 무서운 상업적 패권으로 진화했는데요. 글로벌 마켓 트렌드 분석의 최고 권위 매체인 영국의 인사이트 트렌드 월드가 전 세계 영화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아주 묵직한 오피셜 산업 리포트를 타전했습니다. 매체는 글로벌 멀티플렉스 극장가의 지각 변동을 다루며 이렇게 자백했는데요. 현재 전 세계 극장 마켓을 다시 심폐소생시키며 살려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생존 호러 스펙터클 장르이다. 이것은 글로벌 박스 오피스의 가장 강력한 상업적 황제 장르가 되었다. 한국 영화 산업은 구조적인 뼈대 자체를 엄청나게 세련된 방식으로 체질 개선시켰다.
한국 영화들은 소규모의 제작비로 만들던 현실주의 작품 시장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전 세계 관객들을 단숨에 마비시킬 수 있는 대규모 생존 호러와 감정적으로 숨막히는 메가톤급 재난 대서사시로 축을 이동시켰다. 즉 한국의 영화사들이 아포칼립스 생존 영화를 대한민국 최고의 상업적 텐트폴 이벤트 장르로 완벽하게 개조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과거의 좀비 영화는 B급 매니아들이 방구석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보던 틈새 장르였다. 그런데 한국 좀비물은 전 세계 관객들로 하여금 좀비물을 거대한 대형 스크린으로 즐겨야 마땅한 스펙터클 엔터테인먼트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신작 좀비 영화 군체 같은 작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힙한 극장 문명의 표준이 되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은 아주 적나라하게 증명되고 있는데요. 매체에 의하면 한국의 생존 호러 작품들은 국내 내수 마켓에서의 폭발은 물론이고 강력한 글로벌 흥행 지표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두각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트렌드월드는 한국 영화 산업이 할리우드의 심장부를 위협하는 거대한 진화를 이룩했다며 이렇게 전했는데요. 대한민국 영화계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무한 확장이 가능한 글로벌 수출형 블록버스터 중심의 장르 영화 제작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이동했다. 즉 이제 더 이상 한국 영화는 우리끼리 보고 즐기는 내수용이 아니라 전 세계 극장 상권을 포위하는 글로벌 수출품이자 저 멀리 할리우드가 선점하고 있던 하이테크 트렌드와 제작 역량을 역으로 선보이는 완벽한 문화 역수출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영국의 비즈니스 매체마저 글로벌 박스오피스의 구원투수로 인정한 한국 좀비 블록버스터의 이 무시무시한 산업적 위상. 그런데 여러분, 연상호 감독의 신작 군체가 전 세계 극장가를 중독시키기 시작한 진짜 살벌한 대폭발 사건은 유럽 대륙의 심장부에서 가장 먼저 터졌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전 세계 예술 영화의 최고 성지라 불리는 칸 영화제였는데요. 본래 군체는 칸에 초청받았을 때부터 대한민국 최고 배우들이 총출동한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과 부산행으로 전 세계 좀비 시장의 공식을 재정립한 연상호 감독의 신작이라는 타이틀 덕분에 전 유럽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외신들의 기대감이 그대로 스크린에 투사되더니 칸 영화제 상영관 안에서 무려 새벽 3시라는 한밤중인데도 관객들이 단체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7분간 끊이지 않는 기립박수와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나오며 현지 평단을 완벽하게 얼려버린 것인데요. 이 칸 영화제의 대폭발 소식에 프랑스의 대중문화 매체인 파리 매치가 아주 기가 막히고 영리한 비평을 타전해 전 유럽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심지어 매체는 할리우드 최고의 액션 레전드 마스터피스를 소환하며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신작 군체는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할리우드 최고의 액션 시리즈인 다이하드의 폐쇄공간 생존 메커니즘에다가 살벌한 좀비 장르의 소스를 아주 찰지게 믹스한 역대 가장 영리한 영화이다. 그러면서 별점 5점 만점 중 무려 4점이라는 고득점을 헌사했습니다. 하지만 파리 매치는 연상호 감독의 뼈아픈 과거 행보도 저격했는데요. 지난 2016년 부산행에는 전 세계가 열광했었지만 속편인 반도에서는 실망감을 감추기 힘들었다. 그 이후 등판한 넷플릭스 기반의 작품들도 솔직히 말해 별로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신작 군체는 연상호 감독이 자신에게 쏟아지던 비판을 깨부수고 마침내 거장의 본궤도로 돌아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파리 매치의 분석대로 이 영화는 빌딩이라는 폐쇄된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사투와 극사실주의 호러 포맷이 기가 막히게 버무려진 작품인데요. 심지어 거기에 더해 연상호 감독 전매 특허인 인간의 추악한 집단 이기심이라는 냉철한 사회 비판까지 포함되어 있어 심장을 흥분시키는 카타르시스를 준다는 기사의 상세 리뷰입니다. 실제로 국내 극장가에서도 개봉하자마자 관객 수 400만 명을 가볍게 돌파하며 박스오피스 왕좌를 거머쥐었고, 이 소식은 글로벌 흥행 전선에 무시무시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매체 버라이어티는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연상호 감독의 신작 군체는 미국, 프랑스, 독일, 대만, 호주, 필리핀 등 전 대륙을 총망라한 무려 124개국의
개봉 전 선판매를 이미 완벽하게 완료하였고 한국 박스오피스에서는 1위를 질주 중이다. 전 세계 영화 시장에서 가장 눈이 높고 깐깐한 대한민국 관객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흥행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이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모든 주류 언론이 맹목적인 호평만 쏟아내는 건 아닙니다. 범아시아권에서 가장 깐깐하기로 소문난 주류 일간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아주 살벌한 독설 혹평을 전격 등판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중화권 전체를 지배하는 압도적인 여신이자 아시아 최고의 한류 스타인 전지현 배우의 복귀작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연상호의 이번 신작은 겉보기만 세련됐을 뿐 알맹이 서사와 내용이 텅텅 비어버린 빈 껍데기 좀비 스릴러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영화에 대한 이 매체의 비평을 비평해보자면 영화의 개연성이 떨어진다거나 서사가 빈약하다는 기술적인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좀비가 뛰어다니는 호러 영화를 놓고 그 안에 심오한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불만을 드러낸 것인데요. 아니, 좀비들이 사람 목덜미를 물어뜯는 스릴러 영화를 보러 가면서 도대체 무슨 고결한 철학적 메시지를 기대했다는 건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만 뭐 평론가라는 게 지 맘대로 펜대를 굴리는 직업이니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이 매체의 시선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홍콩 언론의 이러한 오만한 독설에 대해 지구 반대편 유럽 대륙에서는 니까짓게 영화의 진정한 재미를 알아? 라며 강력한 반론의 주먹을 날린 구원투수 매체가 등판했습니다. 스페인의 유력 영화 드라마 및 스트리밍 전문 미디어 에스피노프가 홍콩의 깐깐한 먹물 평론가들을 향해 이런 쉴드를 쳐주었는데요. 연상호 감독의 신작 스릴러 군체는 이번 칸 영화제에 가장 짜릿한 공포와 순수한 재미를 선물한 마스터피스다. 영화의 정체성은 메시지가 아닌 즐거움이다. 군체는 관객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완벽하고 순수한 오락 영화이다. 자, 스페인 언론의 이 명쾌한 팩트 폭격이 시사하는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락 블록버스터 영화를 놓고 고고한 척 메시지를 논하거나 예술성을 평가하겠다는 행위 자체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넌센스라는 것이죠. 자, 홍콩과 스페인 평론가들이 좀비물의 메시지와 오락성을 두고 대낮에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우기 시작한 이 기막힌 평론 대첩. 그런데 여러분, 군체에는 메시지가 없다며 비난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를 완벽하게 짓밟아버리는 끝판왕 반전 매체가 등판했습니다. 군체에 메시지가 없다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오히려 현재 전 지구촌 인류가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사회적 모순을 소름 돋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반박이 나온 것인데요. 무려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지이자 엘리트 언론이죠. 르몽드가 장문의 사회학적 비평 리포트를 타전한 것입니다. 르몽드는 전 세계 영화 평단에 경종을 울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상호 감독은 영화 속 괴물들을 스스로 학습하고 변이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집단 유기체로 재창조해냈다. 정체되어 있던 좀비 장르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갱신해버린 것이다. 심지어 이 영화는 단순 공포를 넘어 현대사회의 가장 어둡고 비인간적인 이기주의를 완벽하게 상징하는 고결한 은유적 요소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반드시 스크린으로 볼 가치가 있는 명작이다. 사실 좀비라는 존재에게는 무수한 변주 속에서도 식상한 클리셰가 고착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연상호 감독은 영화 부산행을 통해 좀비들에게 속도감을 부여하였고 좀비의 가속화를 통해 클리셰를 박살냈다. 연상호의 좀비들은 이전에 존재했던 그 어떤 좀비들보다 훨씬 더 사납고 역동적이다. 그런데 그가 이번 신작 군체를 통해 또 한 번의 거대한 문명학적 진화를 일으켜냈다. 연상호는 환경에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는다는 진화론을 좀비에 접목했으며 수천 개의 개체가 마치 개미나 철새들처럼 하나의 거대한 매트릭스로 움직인다는 경련적 집단성까지 부여하여 좀비 장르를 전대미문의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 여기에 날카로운 사회적 비판까지 담아냈으니 그는 좀비 장르를 다시 한번 진화시킨 것이다. 정말 놀라운 비평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또 다른 문화예술 전문 주간지 텔레라마 역시도 군체에 대한 격정적인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연상호는 신작 군체를 통해 현대 인류가 직면한 시대적 문제들을 정면으로 붙잡아쥐고 흔들어버렸다. 연상호 감독은 일각의 비아냥처럼 돈이 되는 상업적 소모품으로 좀비를 다룬 게 아니다. 그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좀비라는 장르를 사랑하고 탐구하는 감독이다. 그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팩트가 이번 작품에서 다시 한번 완벽하게 증명되었다. 이 영화가 가진 진짜 무서운 장점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비주얼적 공포가 아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관객들의 머릿속을 맴도는 묵직한 사유의 가치가 이 영화의 핵심이다. 겉보기에는 팝콘이나 씹는 가벼운 영화 같지만 그 속을 한꺼풀 베어물면 우리 현대사회의 가장 치명적인 폐부를 건드리는 날카로운 사회 비판 메시지들이 촘촘하게 녹아들어 있다. 자, 프랑스의 르몽드와 텔레라마마저 사유의 가치가 넘쳐난다며 완전히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K-좀비의 이 고결한 철학적 무력. 그런데 여러분, 프랑스 평론 중에 제 심장을 가장 짜릿하게 관통하고 100%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든 최고의 평론 매체는 따로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르몽드와 함께 프랑스 언론계의 거대한 양대산맥이자 유럽 지식인들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일간지 바로 르피가로는 아주 심장이 쫄깃해지는 이런 평론을 등판시켰는데요. 이 영화가 보여주는 공간 구조학적인 사회 해석이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이다. 기존 좀비물처럼 넓은 벌판이 아니라 이야기를 초고층 수직 빌딩 공간으로 통째로 옮겨놓은 것이 가장 천재적이었다. 연상호는 빌딩 꼭대기에 고립된 인간들에게 아래로 추락하는 것 외에 그 어떤 탈출구도 허락하지 않는 극단적인 한계를 설정했다. 이 영리하고 단순한 공간의 변화 하나가 좀비 장르 전체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늘 그래왔듯 연상호의 좀비는 단순한 말초신경 자극제가 아니라 인간의 추악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위대한 도구로 완벽하게 기능해냈다. 특히 영화 속 인물들은 계속 앞으로 돌진하지만 결국 조금씩 자유의지를 포기해가는데 이 모습은 현재 지구촌을 뒤흔드는 AI 초연결 사회에 대한 지독하고 묵직한 문명학적 성찰을 느끼게 만든다. 군체는 무선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진화형 좀비들과 서로 불신하고 시기하는 가운데 결국 각자 도생하다가 멸망해가는 협력하지 못하는 인간 사회를 대립시킨다. 그리고 이 기막힌 반전 메커니즘을 통해 21세기 초연결 사회 속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정신 상태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는 현대적 불안의 어둠을 사정없이 끄집어냈다. 정말 소름 돋는 문석 아닙니까, 여러분? 르피가로는 이러한 현대적인 불안과 인류학적 카타르시스를 스크린에 정교하게 짜맞추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연상호는 자신의 힘이 여전히 건재함을 증명했다면서 별점 4점 만점 중 무려 3점의 합격점을 투척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서구권 엘리트 언론들이 만장일치급 평론 찬사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정작 연상호 감독 본인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지독하고 거대한 원죄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하필 그는 10년 전에 부산행이라는 전세계 좀비 영화 역사상 다시는 없을 불멸의 마스터피스이자 장르의 혁명과도 같은 초메가 히트 역작을 만들어냈냐는 것이죠. 그래서 연상호 감독은 아직까지도 부산행과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판 IMDb이자 유럽 최대의 영화 평점 권위 매체이죠. 바로 알로시네는 이런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이 영화에서 연상호 감독이 보여주는 특유의 쫄깃한 연출 노하우는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격점을 받아냈다. 스크린에서 뿜어져 나오는 끊임없는 액션과 매 순간 관객의 심장을 얼려버리는 긴장감은 군체를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최고 수준의 상업 오락 영화로 완성시켰다. 극장을 나선 관객들은 하나같이 2시간 동안 1초도 지루할 틈이 없었다는 경탄을 쏟아낸다. 한 프랑스 관객은 칸 미드나잇 상영회에서 이 작품이 자기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상호는 좀비 장르로 컴백하여 장관을 이루는 잔혹미와 리듬감으로 현대사회의 병폐를 아주 훌륭하게 투사해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나리오의 독창성과 리듬감이 살짝 삐걱거리며 처지는 아쉬움이 남는다.
즉 요약하자면 영화 자체는 돈 내고 보기에 충분히 훌륭하고 아주 대단한 수작 블록버스터가 확실하지만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부산행의 그 미친 폭발력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솔직히 이건 전 세계 영화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감독들이라면 숙명처럼 안고 가야 하는 해묵은 엘리트 딜레마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워즈를 만든 조지 루카스 감독도 평생토록 본인의 스타워즈 오리지널 3부작과 비교당하며 억가를 당했고, 매트릭스의 워쇼스키 형제인지 자매인지 남매인지 어쨌든 그 한 엄마를 둔 그 감독들도 평생 매트릭스 1편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워야 했잖아요. 당장 우리 한국 영화계의 자랑인 봉준호 감독만 하더라도 끊임없이 자신의 작품 기생충과 싸우는 운명이니 말다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 신작이 과연 부산행을 뛰어넘었냐라는 전 세계인들의 이 지독한 청문회식 질문은요, 연상호 감독에게 잔인한 부담감일까요? 아니면 창작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자 영광일까요? 이건 참 보면 볼수록 흥미진진해지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상업영화의 가장 냉정하고 정직한 절대척도, 즉 글로벌 박스오피스 수치 앞에서는 부산행이 군체에게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최고권위 주류 매체 말레이메일은 아주 살벌한 흥행 스코어 속보를 전 세계 자본시장에 긴급 타전했는데요. 대한민국 연상호 감독의 영화 군체는 말레이시아 극장가에서 누적 흥행 수익 2,380만 링깃을 돌파하는 초대박 잭팟을 터뜨렸다. 이로써 군체는 기존 최고 기록 보유작이었던 전설의 부산행을 완벽하게 밀어내고 말레이시아 역사상 역대 최고 흥행 수익을 올린 한국 영화에 당당히 등극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전 세계 극장 마켓에 할리우드 초대형 블록버스터 신작들이 무더기로 개봉해 총칼을 겨누었음에도 불구하고 K-좀비 영화 군체는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압도적인 관객 동원력을 유지하며 연일 새로운 신기록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 프랑스의 문화 방송 매체인 텔레스타는 벌써부터 이 영화의 세계관 확장을 논하기 시작했는데요. 군체는 단순한 단발성 상업 영화가 아니라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을 지배할 거대한 프랜차이즈 프레임워크의 위대한 서막에 불과하다. 오늘날의 영화는 더 이상 스크린에만 머물지 않고 무한한 방식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이번 군체는 시나리오 초고 분량이 무려 168페이지, 즉 3시간 30분이 넘어가는 대서사시였다. 따라서 이 작품은 소설과 게임 등으로 세계관이 무한 확장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아시다시피 연상호 감독이 가진 가장 무섭고 독보적인 강점은 시대의 한계를 비웃는 거침없는 새로운 도전 정신인데요. 이미 애니메이션과 실사영화, 넷플릭스 드라마 스트리밍 마켓까지 수많은 플랫폼과 장르를 넘나들며 파괴적인 실험을 감행해온 그의 거침없는 행보를 감안해 본다면 군체를 기반으로 한 소설이나 VR 게임 역시도 왜 안 돼?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연상호 감독이 작품마다 연출력이 오락가락하는 대단히 희귀한 연출가라 생각하지만 최소한 대자연과 인공지능이 충돌하는 이 거대한 21세기 테크놀로지 시대의 흐름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천재적인 연출가라는 점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가 맞습니다. 무엇보다 좀비 한류라는 전대미문의 메이저 장르 패권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족적을 남긴 연상호 감독. 그가 10년 전 쏘아올린 부산행이라는 신화가 나비 효과가 되어 오늘날 전 세계 안방극장을 마비시켜버린 킹덤과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명작들이 탄생하였고, 그 덕분에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좀비 문명국이 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연상호 감독은 그런 위대한 개척자이기에 그의 이번 신작 영화 군체가 글로벌 관객들에게 지독하게 사랑받으며 할리우드의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버리기를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응원하는 바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